아내가 매달 사흘씩 사라진 이유? 알고 보니 다른 가족이 있었다.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부터였어요. 아내가 매달 한 번씩 친정에 간다고 하더라고요.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면서요. 처음엔 당연히 믿었죠. 효녀인 줄 알았으니까요. 근데 이게 딱 매달 중순쯤 3일 동안만 가는 거예요. 규칙적으로요. 그것도 정확히 금요일 아침에 나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패턴이었어요.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똑같더라고요.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. 장모님 병원 같이 가도 되냐고요.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괜찮다고 자기 혼자 가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.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여서 이상했거든요. 그러다가 작년 여름쯤이었나요? 아내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는데 알람 이름이 D-데이 3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. 무슨 디데이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아내가 얼버무리면서 그냥 친정 가는 날 까먹지 않으려고 맞춰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이상하긴 했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. 아내를 믿었으니까요. 그런데 어느 날 아내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.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물어봤죠.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? 요즘도 우리 와이프가 매달 간다고 하던데요. 근데 친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. 무슨 소리냐고. 장모님은 건강하시고 해외여행도 다니신다고요.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. 집에 와서 아내한테 따져 물었죠. 장모님 건강하시다던데 그럼 매달 어디 가는 거냐고요. 아내는 당황하면서 변명하더라고요. 친구가 착각한 거라고. 장모님 맞다고요. 근데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. 거짓말하는 게 너무 명확했어요. 그때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. 다음 달 금요일 아내가 또 친정 간다고 나갔어요. 저는 회사에 반차 내고 아내 뒤를 밟았죠. 친정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. 아내가 간 곳은 경기도 어느 신도시였어요. 그곳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현관 비밀번호도 술술 누르고 들어가시더라고요. 완전히 익숙한 모습이었죠. 저는 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물어봤어요. 제 아내 얘기를 하면서요. 경비 아저씨가 그 집 부인 말씀이세요? 라고 하시는 거예요. 매달 주말마다 오신다고요. 머리가 띵했어요. 부인이라고요? 경비 아저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. 남편분이랑 아드님이랑 셋이서 사신다고. 보기 좋은 가족이라고요.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. 아내한테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거잖아요. 아들까지 있다고요? 정신 차리고 탐정사무소에 의뢰했어요.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. 일주일 만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.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. 아내는 저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남자랑 결혼한 상태였대요. 그 남자는 선원이었고 한 달에 3주는 배를 타고 나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아내가 남편 없는 3주 동안은 저랑 살고 남편 들어오는 주말 3일 동안만 그쪽 가족한테 가는 거였죠.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7살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내는 저랑 결혼하면서도 그쪽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거죠. 출산 휴가 간다고 했던 그때 친정이 아니라 그 집에서 아이 낳았던 거고요. 증거는 확실했어요. 탐정이 사진도 찍어왔거든요. 아내가 그 남자랑 아이랑 손잡고 마트 가는 사진, 놀이터에서 노는 사진. 완벽한 가족 사진이더라고요. 저는 변호사랑 상담했어요. 중혼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사기 결혼이니까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요. 다음 주말 아내가 또 나가려고 할 때 제가 막았어요. 이제 그만 가라고. 다 알고 있다고요. 아내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. 처음엔 발뺌하려고 했어요. 근데 제가 탐정 보고서랑 사진들 보여주니까 그제야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. 미안하다고. 어쩔 수 없었다고요. 어쩔 수 없었다니요?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. 3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든 거잖아요. 아내가 울면서 설명하더라고요. 첫 남편이랑은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이었대요. 근데 남편이 선원이라 맨날 집을 비우니까 외로웠다고요. 그러다가 저를 만났고 저랑 진짜 사랑에 빠졌대요.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절대 안 해준 거래요. 아들 때문에요. 남편이 협박했대요. 이혼하면 아들 절대 못 본다고. 양육권 절대 안 준다고요. 아내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두 남자 사이에서 이렇게 살게 된 거래요.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. 그럼 저한테 미리 말을 하든지 왜 저까지 속인 거냐고요. 아내는 말하면 저랑 헤어질까 봐 무서웠대요. 저는 바로 이혼 소송 냈어요. 중혼죄로 고소도 했고요. 재판 과정에서 첫 남편도 알게 됐더라고요. 자기 아내가 저랑 살고 있다는 걸요. 첫 남편도 이혼 소송 걸었어요.
배신감을 느꼈다면서요. 아내는 결국 두 남자한테 다 버림받은 거죠. 재판에서 저는 위자료 1억 받았어요. 첫 남편은 양육권 가져갔고요. 아내는 중혼죄로 벌금형 받았어요. 지금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. 연락도 끊었거든요. 가끔 궁금하긴 해요. 아들은 만나는지 후회하는지요. 저는 한동안 사람을 못 믿었어요. 3년 동안 완벽하게 속았다는 게 트라우마로 남았거든요. 상담도 받고 시간도 많이 보냈어요. 지금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요.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천천히 알아가고 있죠. 사람 알아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. 그때 경비 아저씨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. 보기 좋은 가족이라고요. 그게 다 거짓이었는데 말이죠.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.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.